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이 있었던 것.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해서입니다. 뭐 법적으로 따지면 국무위원들의, 즉 뭐 총리나 장관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유죄인 이유는 늦게 도착해서 참석하지 못한 2명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게 일부 무죄로 보이고요. 나머지 상황, 그러니까 전체 국무위원을 모두 연락을 돌려서 소집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러니까 국무회의 아무리 급해도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다 착실하게 연락을 돌린 다음에 다 소집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의 판결로서는 최초의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앞서 서두에도 한국의 대통령제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국무위원 전원에게 반드시 소집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국무회의 소집권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 라고 하는 최초의 판결이거든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한번 이면을 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법논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영문도 모르고 국무회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12월 3일 밤 10시경에 대통령실에 불려온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서 기록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국무위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무위원들, 예를 들면은 뭐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오히려 역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서는 향후에 이런 판단이 유지가 되어서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라도 아마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 국무회의에 영문도 모르고 불려온 국무위원들에 대한 일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내지는 강요가 있었다. 예. 이런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에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밀행성 그리고 긴급성,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조심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좀 불러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라는 게 밀행성 그리고 긴급성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조윤선 위원님, 이거 헌법상의 예외 규정이 없다라고 오늘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법률에 따른다고 한다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국무위원들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밀행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특정 국무위원들만 부르는 것 자체가 예. 차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긴급성과 밀행성을 위해서 특정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고 입증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소집되지 않은 국무위원과 소집된 국무위원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국무위원들의 이러한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내란 수계 사건이라든가 그런 각종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사 재판에도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거나 고려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백대현 부장판사가 말한 내용 중 이 부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라고 했고요. 그래서 평시의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 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런 뭐 대통령 긴급권, 그러니까 뭐 계엄령 선포 이런 거 할 거면 밀행성, 긴급성이 아니라 더 착실하게 소집 통보해서 더 신중하게 경청하고 논의해라. 이렇게 오늘 아예 좀 선언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계엄이 국민 전체에게 미칠 영향이 정말 심대할 수밖에 없다면 예. 각 부의 장관들, 국민 민생들을 챙기고 있는 각 부에서 그보다 면밀한 검토하고 이것을 계엄을 할지 말지에 대한 심의를 충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생략되거나 매우 간소화됐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피고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나를 말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예. 만약에 정상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모두에게 통보가 되었고 그 국무위원들이 정상적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진짜로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몇몇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민 민생에 정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국무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인원수가 맞았다라는 이유로 나는 이제 저기 비상계엄 발동하러 갑니다라고 하고 한 불과 몇 분 만에 수분 만에 그 자리를 이석하고 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행위들은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충실하게 심의 의결해야 하는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국무위원 전원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소집 통보를 하고 그 일부만을 가지고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 판단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유죄가 오늘 인정이 된 겁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